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하셨던 분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7급을 판정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신규로 7급을 판정받았는데 그 질병은 파킨슨 병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제 영상을 봐오셨고 또 꾸준히 공부도 하셨던 분이고 기존의 고엽제 후유증인 혈액암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때 고엽제 후유증은 경도장애로 판정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당뇨병도 생기고 파킨슨 병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신체 검사를 하였는데 신체 검사 결과는 7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7급을 판정을 받았지만 제가 이분과 카톡도 하면서 기존의 영상도 만들어 드리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7급은 국가보훈부에서 너무 낮게 판정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분에게 재심 신청을 하라고 했고, 만약 재심 신청에서도 그대로 7급을 판정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까지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물론 국가보훈부에서도 또 거기에 맞게끔 판정을 했지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7급보다도 더 높은 최소한 6급 이상은 판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재심 신청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파킨슨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신체 검사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상위 등급 결정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제게 보내주신 진단서를 보면서 왜 재심 신체 검사를 하시라고 하였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이 보내주신 진단 소견서를 한번 먼저 보고 이 소견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단명은 파킨슨 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그리고 정상 뇌압 수도증은 의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기 환자분은 상기 진단하 지속적인 병원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파킨슨 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이 의심되며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가 있어 낙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파킨슨 병에 의한 증상이 중등도라 그랬죠? 그리고 양측에서 나타나고 양측 침범입니다. 그리고 체간 침범이 의심되며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가 있어 낙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은 3차 상급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반 진단서보다는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일반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체 검사 후에 7급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한다고 하니 보훈지청에서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를 해라 하면서 그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 그 내용 또한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서 파킨슨 병으로 7급, 6급 이상, 6급 1항, 5급, 4급, 3급까지 상위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 7급을 받고
6급 이항을 받고 5급을 받는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분께서는 지금 7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7급은 어떤 경우에 7급에 해당되는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파킨슨 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편측 침범이라 그랬죠? 경도로. 그런데 6급 이항을 보시게 되면 파킨슨 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똑같은 양측 침범을 보이더라도 경도로 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항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6급 1항을 보시게 되면 파킨슨 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를 보이는 사람. 자, 그리고 이 5급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5급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파킨슨 병에 의한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를 보이는 사람.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5급에도 해당됩니다. 4급 상금은 이제 여기 고도로 나타나고 하는 경우인데 지금 카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나온 진단서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시죠. 파킨슨 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라고 나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에 나오기를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이 의심되며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가 있어 낙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게 중등도고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이 의심되고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 자, 이 내용이 그러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급 이항과 7급은 임상 증상이 경도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선 제외를 시키고 중등도인 경우에는 지금 5급에 해당되는데 중등도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를 보일 경우에 5급에 해당되지만 지금 제게 연락 주신 이분 같은 경우는 경도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를 보이고 체간 침범이 있고 또 양측에서 나타나고 그런데 파킨슨 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6급 1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연락 주신 분은 파킨슨 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 보이며 다 나왔죠? 여기도 중등도 양측 나타나고 체간 침범 보이고 자세 불안정, 균형 장애. 자, 다시 7급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급 같은 경우는 파킨슨 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는 경우, 편측이라는 것은 우측이나 좌측이나 한쪽으로만 침범을 보이는 경우에 가장 낮은 7급에 해당되고 6급 이항은 양측 침범입니다. 양측 침범. 그런데 6급 1항은 진단서에 나와 있듯이 중등도로 나타나고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도 보이고 자세 불안정에 균형 장애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러니 제가 이분에게 7급은 너무 낮게 판정을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하라고 하였고 만약에 재심 신체 검사에서도 그대로 7급을 판정받게 되면 행정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여기에 맞춰서 다시 지금 준비를 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몇 가지 더 검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보훈지청이나 국가보훈장애진단서에서 요구하는 신체검사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라고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 이 장애진단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를 발부를 받는 거하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부를 받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를 받게 되면 그냥 그 병원 진단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국가보훈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지만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게 되면 추가로 소견서와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급 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발급을 해 주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 그대로 국가보훈장애진단서이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그 의사분한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진료를 했었고 치료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장애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건 줄 오해를 하고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는 발급을 잘 해주질 않습니다. 물론 이 내용 또한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아직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지를 못하고 제가 대신 일을 해준 분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간신히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내용에는 장애진단 대상자라고 해서 본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과연 이분이 전상이냐 공상이냐 거기에 대한 질병명을 기록을 하게 돼 있고 검사 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장애 내용 및 상태를 기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계통 장애 소견사라는 내용을 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장애진단서 하나, 그 다음에 신경계통장애 소견서 둘, 그리고 여기 이 소견서에 보게 되면 검사 항목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일 날짜와 검사 결과 다 작성을 해야 되고,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보행 양상에 대한 소견서를 또 의사분이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치료 경과 및 반응, 호헨야 척도 점수가 몇 점이고 통합 파킨슨병 척도 점수도 얼마라 해서 다 기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또 무슨 과목이냐, 의사는 누구냐 해서 같이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파킨슨병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과가 많습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신장외과, 심장내과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과 중에서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는 과를, 그러니까 전문 과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국가보훈장애진단서 진단 전문 2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신경계통 정신장애 중에 파킨슨병은 신경과와 신경외과 전문의만 가능한 것입니다. 재활의학과를 간다든지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를 간다든지 이거는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이 딱 두 개의 전문 과목에서만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과연 무엇을 검사를 해야 되는지, 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진단 항목 및 주요 검사 항목 등이라고 나왔습니다. 신경계통, 정신장애, 파킨슨 병을 따지게 되면 이 호헨야 척도 검사 결과, 임상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과 이 의무기록 사본에는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기록지, 경과 기록지, 투약 기록 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의무기록 사본에는. 그리고 펫CT 영상 및 영상 판독 결과지, 통합 파킨슨병 척도 검사 이거를 검사를 해서 국가보건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2023년도에도 이 국가보건장애 진단서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영상들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체 검사 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그냥 기본적인 진단서나 영상 자료만 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금 연락 주신 분과 같이 가장 낮은 등급인 7급이나 아니면 뭐 기준 미달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판정을 한 다음에 다시 억울하면 또 뭐 재심 신청을 하라든지 아니면 다시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작년에도 영상들 만들 때 이 내용을 잘 알고 꼭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일반 위탁병원인 종합병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검사를 해서 신체 검사할 때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국가보건장애진단서 제도가 2023년 6월 17일부터 되면서 보훈병원 신체 검사를 대체하여 국가보건장애진단서, 신체 부위별 소견서,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사자료 등을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을 판정, 국가보건장애진단서는 상급 종합병원,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에서 발급. 그러면서 이 상위 등급 판정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 검사 접수 및 최종 결정은 각 보훈지청에서 처리하는데,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하거나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한다. 국가보건장애진단서, 소견서, 검사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신체 검사를 생략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신체 검사를 생략하면 그만큼 개월수도 빨라지고 좋은데,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병원에서 진단서나 영상 자료 같은 거를 제출을 할 경우에는 국가보건부에서도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조금 친분이 있거나 잘 알면 그분들에게 진단서를 작성을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좋게 작성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거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확인을 할 때 분명히 영상 자료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는데 진단서에는 아주 심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거를 다시 제3자인 의사분들에게 또 소견서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자문을 또 구해서 또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 그동안 정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행정심판도 어마어마하게 계속 일어났었고, 그러다 보니 국가보훈부에서도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다 해서 2023년 6월 17일부터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오게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물론 그대로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또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위 등급으로 인한 분쟁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으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시행을 하는 와중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진단 항목이나 주요 검사 항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을 다 해야만 됩니다. 각각 질병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 서류로만 신체 검사 판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꼭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를 하고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와 관련된 검사를 다 하고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공자분들은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대처 방안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검사해야 되는 이 내용들을 알고 그와 관련된 검사를 2차 병원, 일반 종합병원, 그러니까 위탁병원 중에서 조금 규모가 큰 병원에서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해서 신체 검사할 때 제출을 하시게 되면 개월수는 몇 개월 더 늦어지지만 그래도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작년에도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고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의 이 주인공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아마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이 검사를 다 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펫CT 영상은 검사를 하셨고 영상 판독지도 있는데 나머지 통합 파킨슨병 척도 검사라든지 호행야 척도 검사 이런 검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보훈지청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다시 검사를 해서 재심 신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훈지청 담당자분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마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파킨슨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게 아니라 이런 검사 항목을 알고 있으면 일반 병원에서도 충분히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탁병원 중에서 종합병원 88개가 있다고 영상으로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종합병원급에서는 이런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위탁병원 중에서 대학병원이 10개가 있다고 하면서도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대학병원은 3차 기관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은 돈을 들여서 3차 의료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할 게 아니라 일반 위탁병원 중에서도 찾으면 정말 좋은 병원들 많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을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병원에서 각각 본인들에 맞는 검사들을 다 하셔가지고 신체 검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억울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 질병 중에서 파킨슨 병으로 7급의 판정을 받으신 분이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하여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체 검사 준비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7급, 6급 2항, 6급 1항, 5급까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라도 파킨슨 병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번 이 영상을 잘 보시면서 어떤 검사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몇 급에 해당되는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 몸 상태가 어떤데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몇 급에 해당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6급 이항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7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연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 말고 다른 분들도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공부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